네, 6월의 마지막 월요일 증시 출발하기 전에 증시 워밍업으로 에너지 더해드리겠습니다. IBK투자증권 강남센터 함정남 차장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 코스피 3,300 돌파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난주 금요일장에 3,302.84까지 올라왔고요. S&P 500 지수도 이제 뉴욕에서 4,280.7포인트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뉴욕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고점이 어딘지 모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어디까지 오를까요? 자, 일단은 증시가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는 것만큼 체감적으로는 좀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의 트레이딩은 좀 쉽지 않은 장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 테이퍼링과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좀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내성이 생길 만큼 생겼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지방 의원들의 조금 강력한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고 있지만 연준 의원들은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뭐 저런 파월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당분간은 금리를 오르지 않겠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해석이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일 때는 10년물 국채 금리만 그냥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이것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일단은 지난주에는 이제 성장주가 좋았었죠. 그래서 뭐 빅테크 관련주라든가 이런 주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카카오가 좀 사실은 시장의 주도주로 저는 판단했었는데 네. 뭐 이렇게 빠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급락이 나오면 시장이 좀 주춤할 줄 알았는데 시장은 전혀 빠르게 또 다음 주자를 찾아가면서 빠른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지수에는 다들 큰 관심이 없으세요. 뭐 지금 크게 안 빠질 것 같고 이렇게 올랐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종목만 가면 돼라고 하는 대응을 하셔야 될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사실은 제가 여기서 명쾌한 답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답은 쉽지 않다. 유동성 장세에서 뭐 지금 뭐 예를 들면 제약바이오가 그렇다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셀트리온 제약이 그렇게 좋다가 항체 치료제가 변이 바이러스에 좀 효과가 없다라는 거에 급락이 나오고 반대로 신풍제약은 크게 올라가고 뭐 이런 모습이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종목별 차별화 그다음에 선택된 종목에 대한 집중도가 나타나고 있는 장이라서 아주 작정하고 단타를 치면서 여기저기 붙으시는 분들이 조금 유리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찾아가는 장이고 남들이 좋다 하는 종목을 후반에 쫓아가서 사시는 분들에게는 뭐 썩 재미를 볼 수 없는 그런 장이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도 좀 험난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 개인적으로 예상이 드는데 일단은 시장에 나와 있는 노이즈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라는 뉴스와 그다음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백신 효과, 우리도 이제 7월부터는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고요. 트래블 버블 이제 이것도 이번 주에 좀 얘기가 나올 이슈가 있어서 백신의 효과에 대한 기대감과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정면 충돌이 일어나는 한 주에서 어디가 우위를 가져갈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거 모른다는 전제로 또 시장을 좀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번 주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그래서 조금 그다음에 이제 제가 6월장은 좀 해볼 만하다라고 했던 것이 6월에는 상반기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근데 이번 주중에 이제 끝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면서 좀 시장에 대해서 어떤 지수는 나쁘지 않아서 트레이딩은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그런다라고 본다면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보냐 하면 한마디로 요약드리면 아직 안 오른 종목 안에서 답을 찾다 보면 조금은 유리한 환경이 있을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이번 주에도 뭐 섹터별 순환매가 정신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좀 가지 못한 종목들 우리가 찾아보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네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항공우주 주가도 발사. 이제 버진 갤럭틱 홀딩스가 처음으로 우주 관광 면허를 취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주 관광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이 좀 많이 달라지고 있고 실제로 이제 갈 수 있게 된 거죠. 우리나라 종목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제가 지난주에 탑픽 관심 종목이었거든요. 그런데
버진 갤럭틱이 지난주 내내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래서 목요일도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네. 우리나라 항공주들이 전혀 반응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내용부터 말씀드리면 버진 갤럭틱이라는 회사가 이제 1인당 비용 25,000달러를 주면은 우주 여행을 갔다 올 수 있는 발사체를 통해서 이제 일반인들도 1인당 얼마요? 25,000달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3천만 원. 그럼 저 같은 사람이면 유튜브로 보지 뭐 굳이 거기까지 목숨 걸고 거기까지 3천만 원 내면서 우리 가족 다 가면 1억 5천인데 뭐 안 가고 말다라는 네. 생각이 들겠지만 돈 있는 사람들은 안 그렇죠. 그쵸. 지금 뭐 미국의 우수 유명인들뿐만 아니라 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만 지금 생각이 나는데 요거 예약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가는 걸 명예롭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렇죠. 죽기 전에 한번 가볼 만하죠. 저도 나중에 부자 되면은 항공주로 돈 벌어서 가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민간단체에 발사체에 대한 허가를 줬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주 관광 사업을 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진입 장벽의 선을 확 열렸다라는 개념이 이제 부여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버진 갤럭틱 홀딩스가 지난주 금요일에 주가가 장중에 38% 올랐을 뿐만이 아니라 시간에서 그것도 모자라서 4.99%가 추가로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지난주에 이것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제가 매수를 해야지 했는데 우리나라 관련주들이 전혀 준동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목요일에 캔커 에어로스페이스만 올라가더라고요. 네. 이것 때문에 올라간다면 캔커만 올릴 이슈가 아니라서 제가 사실 쫓아가서 사지 못했는데 금요일 날 안 사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항공우주 악재가 있었습니다. 요가 관련돼서 관련주들에 대해서 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주항공 산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테마입니다. 지금 민간 기업들 일반 기업들도 통신업체들뿐만 아니라 일반 빅데이터 관련주들도 이제 발사체를 계속 쌓아 올려야 되는 미래 산업엔 틀림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 관련주들이 다 방산과 그다음에 이제 일단 항공기 관련 이런 산업을 함께 이제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공기도 교체뿐만이 아니라 신구 발주도 이제 수혜가 기대되고 있어서 거기에 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도심형 모빌리티 사업도 플러스 알파 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 우주항공 관련된 산업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충분히 미래 먹거리로서 접근해 볼 수 있을 만한 굉장히 매력도 높은 산업이다. 근데 우리는 우주로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거보다는 우리와 굉장히 밀접하게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항공우주에 나왔었던 악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1년 6개월 동안 공기업 입찰 제한 뉴스의 주가가 좀 급락이 나왔던 이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도 낙폭을 줄였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공기업 입찰 제한이다. 1년 6개월 동안 못한다. 이 기사 제목이 주는 임팩트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한 15%까지 10% 이상 이제 음봉의 이제 충격파를 좀 걱정하고 있었는데 네. 빠져 시작하더니 바로 좀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에 대해서 좀 부랴부랴 공부를 했더니 지금 공기업에 대한 수주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럼 공기업에 들어가는 지금 항공우주에서 납품하는 것은 수리온 헬기거든요. 산림청에다가는. 근데 항공우주가 갖고 있는 주된 것들은 이제 전투기잖아요. 네. 전투기에다가 이제 미래 산업으로 갖고 있는 뭐 도심항공 모빌리티 이런 쪽에서는 전혀 데미지. 그러니까 우리가 국방부에 납품하는 것은 국방부는 공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제한적이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 이 정도 낙폭 제한이라는 것이 납득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뉴스 자체에도 항공우주가 좀 어떤 그 이의제기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발하는 액션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좀 지금 당장 저가 매수다라고 이제 와서 말하는 것은 조금 버진 갤럭틱을 봤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저가로 해석될 수 있을 만한 이것은 매수기에다 찬스로 해석될 수 있을 만한 여지는 충분하다. 그래서 기관 매수가 들어왔었다. 네. 좀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봤었던 것은 지난주에 이제 캔커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인데요. 항공기 종합 솔루션 업체뿐만이 아니라 나사 및 보잉사를 이제 여기에 고객사를 확보해 주면서 우주항공 부품, 항공기 부품에 대해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로키드 마틴이라든가 보잉사에는 최우수 등급의 벤더로서 이제 그 자리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다른 우주항공 섹터 대비해서 캔들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차트의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종목을 못 산 이유가 다른 항공주들이 다 못 갔기 때문에 못 샀는데 지금 굉장히 좀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관련 섹터에서 저는 쭉 그렇지만 지금 대형주보다는 소형주의 좀 밸류에이션과 주가 탄력 각도가 높기 때문에 이쪽 관련주에서는 제가 탑픽으로 바라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항공주들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인텔리안 테크죠. 우주통신, 이거 위성통신에 관련된 안테나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업체인데 지금 이제 적에도 위성통신 안테나에 대한 매력도가 굉장히 시장에서 좀 자극적으로 뉴스가 됐었는데 주가는 못 갔었어요. 이번에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좀 기대를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세트라가이도 이제 우주항공이라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중소형 지구관측 위성, 그다음에 시스템을 개발하고 제작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쪽과 관련돼서는 탑픽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형주 안에서는 아스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항공기 정밀 구조물 제작 업체인데 역시 이쪽 우주항공과 관련된 기업들에게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중소형 집단의 매력적인 기업이다라는 정도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미국에서 우주관광이 처음으로 승인이 되면서 우리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가져봐야 될 시점이다라는 의견입니다. 뭐 대장주격이라고 볼 수 있는 한국항공 우주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 볼 수 있겠고요.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 탑픽 종목으로 꼽아봤습니다. 인텔리안 테크 같은 종목들도 슈팅 가능할지 이번 주에 주목해 보시면 좋겠네요. 세 번째 투자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프라 투자 소유주는 지난주 미국에서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인프라 투자안에 합의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증시에도 호황이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증시에도 또 온기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전 세계 관심의 핵심 탑픽은 이겁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증시에 대해서 앞으로 어마어마한 랠리가 온다면 이 부분을 빼놓지 않고 보셔야 되는 핵심 이슈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때 지금 동맹국들과 연합군으로 연합작전을 가는데 중국이 1대1로였잖아요. 그래? 그러면 그거보다 10배 큰 시장으로 갈 거야. 뭐 그거는 나중에 얘기를 친다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그거 공약했었던 1번 인프라 투자였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지금 뭐 뚜렷하게 한 게 없었어요. 물론 코로나라는 뭐 거대한 핑계거리가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더는 뒤로 후퇴할 수는 없는 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화정책을 쓸 만큼 썼다는 뜻이죠. 금리도 인하할 만큼 인하했고 돈도 찍을 만큼 찍었기 때문에 전 이 말을 할 때마다 떠오르는 것이 드라기 총재입니다. ECB 드라기 총재가 떠나실 때 마이너스 금리까지 해놓고 할 만큼 했으니 떠나시면서 이제 제발 재정정책 좀 써라 하셨는데 거기에는 이제 독일을 향해서 하셨던 부분도 있었겠죠. 독일 좀 풀어서 돈도 좀 풀고 재정정책 좀 해라 했는데 유럽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이 더 이상 후퇴할 수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장했었던 2.2도 달러에서는 약간 절반 정도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공화당이 어느 정도 합의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조금 노이즈는 있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 친환경과 그다음에 기후 변화와 관련된 이슈와 일단 일자리 정책 양쪽 다 어느 한 쪽도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에서 공화당이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약간의 내분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대단한 합의를 이뤄내서 결과적으로는 큰 길, 대의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인프라에 대해서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미국이란 나라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당에 대한 색깔이 틀려져 버리면 바로 판을 엎어버리지만 미국이란 나라는 일단은 통과를 시키고 난 다음에 싸움을 하는 좀 이런 모습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그림 안에서 10년물 금리가 못 올라가는 이유도 금리가 올라가면 인프라 정책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붙잡아주는 역할을 인프라 정책이라는 것이 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통과돼서 도장을 찍고 확정되기 전까지는 10년물 금리는 조금 잡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안에서는 뭐 성장주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장에 대해서는 인프라 투자에 대한 것이 시장에 좀 자극을 시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 가장 탑픽 오름주였던 것이 페노션이었어요. 페노션. HMM이 어떻게 갔는지 시장은 봤거든요. 갈 때마다 페노션은 외모까지 그랬었습니다. 조금 결이 다르죠. 하나는 컨테이너선, 하나는 벌커선이라고 봤었을 때 HMM이 갔었던 것은 중국을 미국이 틀어 막았어요. 반도체 수입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게 해버렸거든요. 중국도 빨리 사놨어야 되는 이슈가 있고 모든 제품에 대해서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중국 제품을 미리 창고에 재워놨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극단적으로 치솟아 올라가게 됐던 거죠. 거기에 최대 수혜주가 HMM이었다. 네. 인프라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진짜로 실제로 원자재가 오고 가는 이슈가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네. 지금까지 철강은 원자재 가격, 철강석 가격이 움직이면서 됐거든요. 이전에는 공급단에서 원자재 가격이 움직여서 좀 가격 전이가 일어날 것이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가가 주도주로서 랠리를 가려면 수요단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제는 실제로 원자재 벌크선이 오가고 되면서 바다에 벌크선이 떠 있는 이제 이 시대가 오게 된다고 한다면 패너션은 수혜를 볼 수 있고 틀림없이 상징적으로 HMM이 보여줬기 때문에 네. 개인들의 선호도, 기관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지금 방금 말씀드렸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삐그덕거리는 이슈가 좀 나왔어요. 공화당에서 반발이 나왔고 바이든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실수했다라는 스탠스를 보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패노션이 조정을 주게 된다면 좀 이 조정은 조정 시 매수라는 이슈로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패노션은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건설주죠. 미국 인프라 투자할 때 과거에 지금 전통적으로 그랬습니다. 미국이 인프라 투자할 때 미국 경기가 좋아질 때 내수 경기가 좋아질 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과거에 전통적으로 수혜를 봤던 그룹은 두산그룹이었거든요.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어나 두산 밥켓은 꾸준히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건설주죠. 건설주는 삼성 엔지니어링 계속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자리까지 온 것 같고요. 거기에서 확산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도 어쨌든 공약이 나올 거야. 이제는 다 아시죠? 어떤 공약이 나올지.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이 인프라 투자할 때 혼자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중국은 자기는 혼자만 했지만 미국의 인프라 투자는 나와 동맹국들은 이 수혜를 다 같이 가져갈 거야 라고 했었을 때 우리나라 건설주들도 충분히 기대감이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점까지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와 관련된 건설주들도 지난주 금요일에 조금 이제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죠. 요 안에서 충분히 분할 매수로 접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미국의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에 따른 인프라 투자에 관련해서 수혜주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벌크선 운임에 대한 수혜가 기대되는 패노션, 그리고 건설주에 대한 기대 가져봐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